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예전에 다른 분이 유튜브 방송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눈치 보지 마라. 의무에 끌려다니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애쓰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여러분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그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혹은 내 생각에 대해서 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대의 반응들이 여러분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차가운 반응이나 상대의 반대 때문에 내 결정이 흔들린다거나 계속해서 상대의 반응에 전전긍긍한다거나 혹은 조금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중요하니까 내 결정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든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인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렇게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유아기의 자녀들은 혼자서 해보고 싶어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모들은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부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만 용납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른 행동이나 바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필요는 있지만 매번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인정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언제나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마땅한 행동을 했을 때만 보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 그런 노력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배우 강혜정 씨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배우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죠. 개개인이 다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니까요. 내 느낌, 내 생각, 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실망을 줄이는 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른 사람의 반대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애타게 구할수록 그 인정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좀 더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어도 의연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어떤 모습이냐면 솔직하거나 뒤끝없고 단도직입적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 너무 이제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거는 내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들, 동의를 구하는 것들, 좋은 반응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아야 비로소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일기를 써봐라 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불평일기 또는 비난일기를 써봐라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했는가 또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난을 했는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의 비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스스로 비판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걸 또 기억하고 내 스스로 적어야 되는 게 곤혹스럽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꼭 일치하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제 행동이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진짜 나의 됨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한다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비평가적 태도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 비평가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그걸 평가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행동들을 적어보는 것도 내가 그걸 인지하고 고치는데 유용한 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이 가능한 관계인가 이 차이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자립한 관계인지 정신적으로 내가 의존하는 관계인지 그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온갖 의무 관계나 다른 사람 지시 때문에 하는 행동에서 자유로움, 그게 바로 정신적인 자립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당하는 관계, 이게 바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관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 상황에 화가 치미는 상태, 분노가 있고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자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관계에서 의무가 되면 죄책감, 의존이 되고 관계에서 선택이 되면 사랑과 자립이 된다. 정신적인 자립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꼭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가 유약해지고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의존적인지 스스로 설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따라서 좀 건강하게 또는 의존하면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어디서든지 어미 노릇이 어떤 거냐면 새끼들이 자립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새끼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된대요. 부모의 말대로 배우지 않잖아요. 부모가 그대로 살아온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신감이라는 것도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삶을 보면서 체득하게 되는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신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태도를 희생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그런 태도가 자녀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면 그게 죄책감과 의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무나 책임감이 없는 그런 건강한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친구처럼 대한대요.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그 예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자녀가 뭘 먹다가 이렇게 케첩 같은 걸 흘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냐, 이렇게 이제 자녀를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뭐 케첩을 흘리거나 이러면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로 인격을 존중하게 되면 괜찮아 이 말이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뭐 의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서로에게 어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서로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관계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의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독립을 바탕으로 한 결합이 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감정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종속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내 탓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의존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저는 분명히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보다 나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배우자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양극단을 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없애가면서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해서 전혀 또 희생하지 않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중요성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또 잃어버리지 않게 건강하게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하는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기주의자,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가면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 우리는 흔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면 됐어. 최선을 다해봐. 이런 표현들을 좋게 생각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는 왜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냥 해보는 거지 뭐. 그냥 하라.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스키든 노래든 그림이든 춤이든 그냥 하고 싶으면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보라고 격려하는 거. 그냥 한번 해봐. 힘껏 노력해봐. 재밌을 거야. 뭐 이렇게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을 잘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워낙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어떤 일의 성공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이 실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그 일을 꼭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된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즐거웠으면 됐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그 일을 해보는 거, 잘하든 못하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해보는 것 자체, 시도, 행동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주지 않잖아요. 그 일이 결과가 좋아야지만 또 그 일이 성공해야지만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고 저도 또 제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권해주고 싶은 거예요.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희생, 헌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는 것들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열심히 하거나 즐겁게 하는 일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일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시간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도 되고 또 중간 지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원래는 Your Erroneous Zones라고 해서 당신의 잘못된 영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어떤 생각의 오류들,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외에도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10개명 해서 남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마라, 자기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라, 자책과 걱정은 버려라, 미지의 세계를 즐겨라, 의무에 끌려다니지 마라, 정의의 덫을 피하라, 결코 뒤로 미루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 화에 휩쓸리지 말라. 이렇게 다양한 10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